예, 요번 이어서 할 내용은 면책입니다. 면책. 협회 적하약관에 이제 4조, 5조, 6조, 7조에 면책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을 했다시피 ICCA 조건에서는 이 ICCA가 전 위험 담보 조건이긴 하지만 세상의 모든 위험을 담보해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면책 위험을 제외한 나머지 위험에 대해서 전 위험을 담보해주는 그러한 조건입니다. 그렇죠? 11주차 이 면책 위험 하고 있다는 것 사실을 봤을 때 이제 이 해상보험론 수업이 거의 끝나가네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거 하고 전쟁 약관, 동맹 파업 약관 하고 특약하고 선박보험 이제 하고 이제 무역보험 좀 하면 마치겠네요. 학기가 다 끝나갈 때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막 이곳저곳 해서 전화 와서 할 일이 많아서 정신이 없네. 올해가 이제 2달이 채 안 남았죠. 그죠? 그잖아요. 11월 달도 이제 거의 반 지났잖아요. 그죠? 빼빼로데이 지났으니까. 여기 또 아직도 그 땡땡 제가의 그 노예가 돼서 빼빼로데이 날 빼빼로를 대량 구매해서 뿌리고 그랬어요. 그러지 마요. 그 마케팅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경영학과 다니면서 마케팅을 배웠으면 나는 마케팅의 노예가 되지 않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상술에 넘어가면 안 돼. 블랙 프라이데이도 그러려니 크리스마스도 그러려니 그죠? 그렇게 넘겨야지. 연말이 다가오네. 연말이 다가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말고사가 다가오고 저는 할 일이 많아져가지고 좀 정신이 없이 좀 숨 좀 돌리고 자 그래서 제가 숨 좀 돌리려고 헛소리를 좀 했어요. 자, 이 4조, 5조, 6조, 7조가 면책이라고 했는데 이 4조, 5조, 6조, 7조를 그냥 뭉뚱그려서 면책조항 이래 놓으면 될 건데 구분을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4조, 5조, 6조, 7조가 다 면책이라면 그럼 왜 이걸 나눠놨느냐? 4조가 왜 안 나와? 일반적인 면책입니다. 일반적인 면책. 그리고 5조가 부적합, 불가망, 부적합, 불가망에 대한 면책이에요. 그리고 6조, 7조는 전쟁 위험과 동맹 파업 위험에 대한 면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격이 달라서 면책의 성격이 달라서 이렇게 나눠 놓은 겁니다. 제가 담보 위험 우리가 지난 시간에 ICC ABC의 경우에는 영어 원문을 좀 봐둬라 라고 했는데 면책 위험에 대해서도 여기 4조, 5조, 6조, 7조를 다 보는 건 조금 무리고 4조 정도는 좀 봐두기 바랍니다. 내용들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영어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조 이 보험은 어떤 경우에도 다음의 손해를 담보하지 않는다. 보험자 면책. 이 사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첫 번째 피보험자의 고의의 비행. 이 비행은 나른다는 비행이 아닙니다. 비행 청소년 할 때 비행이에요. 비행 청소년이 지금까지 대학생까지 됐는데 하늘을 나르는 소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지. 그죠? 뭐예요? 나쁜 행위란 거죠. 잘못된 행위란 거죠. 그 잘못된 행위를 통해서 멸실 손상이 발생하는 거. 피보험자가 고의로 사고 낸 거죠. 당연히 보험 사기죠, 일종의. 그러면 보험자가 면책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 목적물의 통상의 누손, 통상의 중량 또는 용적 부족, 자연 소모. 이 자연 소모란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떤 그 보험의 목적 대상이 되는 그 물품의 성질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아니면 운송 과정 중에 자연적으로
발화가 되든지, 뭐 좀 감소하든지, 뭐 그런 경우 있죠. 뭐 그게 뭐 가루가 됐든 분말이 됐든 액체가 됐든 뭐 그런 그 화물의 성질로 인해서 그 물품의 누손, 감소, 소모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경우에 보험자가 면책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3에 보험의 대상이 되는 운송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견딜 수 있도록 포장을 잘 해야 되는데 이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대리인이 포장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래서 포장 뭐 이렇게 줄여서 포장 불비 뭐 이렇게 합니다. 포장이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런 상태, 패킹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 그것에 대해서 보험자가 책임을 질 수가 없죠. 기책 사유가 피보험자한테 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4.4 보험 목적물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에 기인하는 멸실 손상 비용. 요거는 여러분들이 4.2와 4.4가 헷갈릴 수 있는데 4.2는 그 화물이 갖고 있는 성질에 따라서 스스로가 조금씩 줄어들거나 증발하거나 소모되는 걸 말하고요. 4.4는 그 물품이 갖고 있는 성격 때문에 그 물품의 성질로 인해서 화물의 멸실 손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뭐 그 물품이 스스로 불이 나가지고 불이 붙어버린다든지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해요.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 그리고 4.5 지연이 피보험 위험으로 인해서 발생된 경우에도 지연으로 인해서 발생한 멸실손상 비용. 무슨 말이야? 쉽죠?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되게 많은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든 면책조항 중에 하나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연이 발생했어요. 운송 과정 중에 지연이 발생하면 이게 어떤 사유 때문에 지연이 발생했느냐. 사람 이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딜레이 얘기하는 거예요. 딜레이. 자, 보험자가 이렇게 보도마카가 다 안 나오는 것만 남았지. 새 거 가져올 걸 그랬네. 어떤 보험자의 담보위험 있죠. 담보위험. 보험자의 담보위험으로 인해서 화물이 운송이 지연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운송 목적물이 늦게 도착하겠죠. 근데 이 지연으로 인해서 어떤 지금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 지연으로 인해서 발생한 멸실 손상 비용에 대해서 보험자가 면책됩니다. 왜? 보험자는 요걸 보상해 주거든요. 이게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해상 고유의 위험이라든지 뭐 화재라든지 뭐 악천후라든지 뭐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피난항으로 들어갔다든지 뭐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고로 인해서 운송이 지연됐어요. 그래서 이 지연된 것 때문에 멸실 손상 비용이 발생했어요. 요거는 면책인데 보험자는 뭔 해준다? 요건 해주겠죠. 담보위험에 들어가니까. 이것도 뭐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실손보상의 원칙에 따라서.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봐요. 배가 예를 들어서 불이 났어요. 불을 끄고 뭐 하기 위해서 수리하고 하기 위해서 피난항으로 들어갔어요. 그 사고로 인해서 운송이 보름 이상 늦어졌어요. 보름 이상 늦어져 가지고 보름 후에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화물의 그 운송을 의뢰했던 그 화물이 보름이나 항해를 더 오래 하는 바람에 뭐 부패를 하게 된다든지 손상이 발생하게 됐어요. 그러면 보험자는 그 화재로 인해서 피난항으로 들어가서 발생한 비용, 뭐 거기에 의해서 화재에 의해서 뭐 화물이 불에 탔다면 거기에 의해서 발생하는 화물의 멸실 손상, 거기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줘요. 근데 그 사건 때문에 운송이 늦어져서 그 늦어진 것 때문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 본선의 소유자, 관리자, 용선자 또는 운항자의 파산 재정상의 궁핍으로 인한 멸실 손상 비용. 말이 긴데
핵심만 얘기하면 선박을 갖고 있는 사람, 선박을 관리하는 사람, 배를 빌린 사람, 그리고 선박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파산 나가지고 운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보험자가 면책된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뭐 단서 조항이 쭉 달려 있어요. 이 단서 조항은 무슨 내용이냐? 이 재정 상태가 위험한 이러한 운송인과의 운송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모르고 있었어야 돼요. 모르고 있었으면 모르고 했어요. 선의로 했어요. 그러면 그 억울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피보험자가 그 경우에는 적용 안 해줍니다. 근데 알고 있었어요. 여기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몇 번째 줄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번째. 알고 있었어. 그리고 통상의 업무 과정에서 알 수밖에 없어. 쉽게 말하면 재정 상태가 안 좋은 운송인한테 이 사람이 재정 상태가 나쁘다는 것을 알고 운송 의뢰했어요. 그러면 보험자가 면책을 주장합니다. 다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는 사건입니다. 요게 4.6 면책 조항이 재미난 게 요런 이제 그 운송인의 파산이나 운송인의 부도와 관련된 것이 구협회 저가약관에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구협회 저가약관에 대한 내용을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지 않아서 구협회 저가약관의 면책에 대해서는 수업을 안 하고 갔는데, 구협회 면책에는 이러한 운송인의 파산이나 부도에 대해서 면책 조항이 없습니다. 신협회 저가약관에만 있어요. 신협회 저가약관에만. 그래서 이게 최근도 아니다. 한 2, 3년 됐죠. 2, 3년 전에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냐면 우리나라에 한진해운이 부도가 난 적이 있었어요. 한진해운이. 그래서 한진해운이 부도가 났다. 쉽게 말하면 딱 이 상황이죠. 그게 이제 선박의 뭐 소유자, 선박의 용선자, 선박의 운항인이 재정적으로 뭐 궁핍해져서 파산이 되거나 뭐 부도가 나거나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게 만약에 이 한진해운의 선박에 화물이 실려 있었잖아요. 근데 이 한진해운이 이제 파산이 되고 이제 법적으로 이제 법인 해산 절차로 막 들어가면서 한진해운에 대해서 그 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들이 한진해운의 자산을 동결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 바다에 지금 현재 돌아다니고 있는 모든 한진해운의 선박을 항구에서 스탑시켜버려요. 움직이지 말라고. 왜? 채권자들이 이제 뭐 자신의 이제 채권을 회수해야 되니까 한진해운의 모든 자산은 동결되고 모든 선박은 항구에 발이 묶이는 상황이 딱 발생했어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박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항구에서 선박의 출항을 막은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진해운한테 정상적으로 운송 계약을 체결해서 그 한진해운 선박에 화물을 운송 의뢰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화물들이 한진해운 선박이 항구에서 발이 묶임으로 인해서 최종 목적지에 도착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운송 지연이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운송 지연이 발생하고 최종 목적지에 운송이 안 이루어진 거죠. 쉽게 말하면 운송 중단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운송 중단 사태가 발생을 해서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가 발생한 것 때문에 보험자로부터 이제 보험금을 받아야 되니 많이 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고 있는 신협회 저가약관에서는 운송인 파산이나 부도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화물의 멸실이나 손상이나 비용이 발생하면 보험자가 면책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슈에 대해서 제가 연락을 받아서 이야기를 할 때 어차피 신협회 저가약관에 면책 조항이 있지 않느냐라고 내가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서 그쪽 회사가 어딘지는 얘기를 못하고 그쪽에서 구협회 저가약관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쩔 수 없네요. 그렇죠.
그랬어요. 보험자가 지죠. 왜? 여기 없어요. 운송이 파산 부도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이런 사건이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사실 이게 뭐 그래요. 한진해운이 망해서 하는 얘기인데 이 정도 되는 규모의 선사가 하루아침에 파산이 나고 부도가 내서 사라질 거라고 아무도 예측 못해요. 누가 예상할 수 있었겠어요. 세계 12선사를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슨 신기루처럼 사라질지 아무도 예측 못했어요. 흔적조차 남지 않았어요. 그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그게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이라서 제가 좀 더 설명을 했고 4.7 어떠한 자의 불법 행위에 의해서 보험 목적물 또는 일부의 고의적인 손상, 사보타지죠. 일부러 손해내는 거, 일부러 부셔버리는 거. 그거 당연히 보험자 면책입니다. 자, 4.8 원자력 또는 핵무기, 핵분열, 핵융합, 기타 이와 유사한 반응, 방사능, 방사성 물질을 응용한 무기. 말은 깁니다만 뭐죠? 핵무기죠. 핵무기의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한 멸시손상 비용 면책입니다. 인류 역사상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보험회사도 없어집니다. 지구상에. 지금 뭐 핵무기라고 하는 것들 군사 강대국들이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그런 핵무기들은 예전에 70년 전에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그런 원자 핵폭탄 수준을 넘어서요. 그냥 뭐 한반도 자체가 없어질 수 있어요. 한반도에 떨어지면 수소폭탄 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보험회사도 사라질 판국인데 뭔 보험료 지급이 있겠어요? 보험금 지급이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따로따로 표시를 해놨는데 4조가 ICC하고 ICCB는 위에 있는 내용이 맞고요. ICCA에는 위에 지금 4.7이 없어요. 4.7이. 어떤 자의 불법행위. 요게 ICCA는 없습니다. 그러면 ICCA의 4조에 없다는 말은 어떠한 사람의 불법적인 고의 행위로 발생한 멸실 손상에 대해서 ICCA로 부보를 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왜? 면책조항에서 빼놨잖아. 면책조항에서 뺐죠. 면책조항에 안 들어가 있죠. 면책조항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면책조항에 규정된 거를 제외하고는 다 보상하기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 체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면책위험 이 부분 표로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8가지 일반적인 면책사항에 대해서 규정해 두고 있고 한 가지 불법 행위에 의한 고의적인 손상이나 파괴는 ICCA에서는 부보를 해준다. 자, 그래서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선박의 밑에 선박 밑에를 이제 선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저에다가 구멍을 내거나 침몰을 시키거나 배를 바다에 버리거나 이런 것들 문제가 되겠죠. 물론 뭐 이렇게 선박을 유기하거나 이런 것들이 공동훼손 행위에 따라서 발생하는 거면 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거는 이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의 손해를 감수하는 어떤 이례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하고 자, 그리고 통상의 손해, 통상의 누손, 용량 부족, 자연 소모 이런 거죠. 근데 뭐 통칭해서 얘기를 하는데 좀 자세하게 얘기하면 누손이란 말은 액체가 조금씩 새는 거 말하는 거예요. 뭐 포도주라든지 주정이라든지 유류라든지 요게 뭐 누출되거나 용기에 흡수돼 버리거나 그런 경우 이게 주정 같은 게 뭐냐, 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는지 모르는데 이 주정이 소주 만드는 원료입니다. 알코올이에요. 알코올이 갖고 있는 성질 중에 휘발성이 있죠. 휘발성.
그런 것 때문에 조금씩 줍니다. 양이.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량 또는 용량 부족. 이것들은 대체적으로 뭐 곡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루 분 상태로 운송되어지기 때문에 조금씩 증발되거나 아니면 희발돼 버리거나 아니면 그 안에 습기가 좀 머무르고 있다가 약간 좀 적도 지방 이쪽으로 내려가서 고온의 지방을 지나가다가 약간 이렇게 쪄진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 습기가 말라가는 식으로 말라지면 아무래도 무게가 줄겠죠. 그런 용량, 중량의 부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소모. 자연 소모는 아무래도 부식이 된다든지 뭐 해서 발생하는 자연적 소모, 뭐 딸른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통상의 손해에 해당이 될 것이고, 포장 불완전. 우리가 앞에서 면책 범위에 대해서 포장 불완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구협회 저가약관의 면책에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예전에는 뭐 특약으로서 문제가 해결되기도 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화물의 포장, 컨테이너의 적입 자체가 보험자의 기책 사유라기보다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이기 때문에 화물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포장 상태에 대해서 피보험자에게 책임을 묻고 보험자에게는 면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례 하나만 좀 보고 갈게요. 1955년에 있었던 사례인데 17개의 뭐 적성품, 이게 뭐 컨테이너가 사용되기 전이니까 뭐 어떤 카톤 박스나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11만 개의 양이 많기도 많죠. 그 11만 개가 넘는 알루미늄 주전자가 종이 포대로 포장되어서 선박에 선적되어서 함부르크에서 영국까지 운송되었습니다. 보험은 올리스크 조건으로 가입되었었고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도착해가지고 부선, 그러니까 조그만 배를 이용해서 하역 작업을 했고요. 근데 하역 작업을 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포장이 찢겨져서 파손되고 한 화물이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재포장해서 하역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역 작업을 하는 도중에 어떤 주전자가 부서진 것이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서 어떻게 하느냐. 주전자, 알루미늄이란 게 뭐 그렇게 단단하거나 철에 비해서 이제 뭐 물론 철보다는 가볍죠. 가벼운 그 금속이긴 합니다만 이게 강도 면에서는 철보다 못한 금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전자란 게 뭐 그렇게 딱딱하거나 두껍게 금속을 사용하지가 않죠. 어차피 물 끓이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이 주전자를 운송하는데 종이 포대를 사용한 거는 화물에 적합한 포장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종이 포장을 해버리면 종이 포장 자체가 문제가 있고, 이 종이 포장으로 인해서 운송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통상적인 마모나 파손을 견딜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자 손을 들어준 거죠. 보험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보험자 면책을 판결한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화물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 앞에서 통상의 누선하고 얘네하고 헷갈리지 말라 그랬어요. 조금 성질이 다르다 했어요. 얘네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제가 앞에 예시로는 여러분들 확 와닿을 수 있는 거, 자연적으로 불나버리는 거. 맨 밑에 있죠. 자연 발화. 철로 된 그 컨테이너 속에 오랜 기간 놔뒀는데 뭐 습기나 온도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아니면 기압이나 뭐 등등의 원인으로 얘네가 어떤 외부적으로 어떤 불을 붙인 게 아닌데 스스로가 뭐 온도나 이런 것 때문에 발화될 수 있는 물질들이 있어요. 온도를 유지시켜 줘야 되고 뭐 하는데 그런 조건들이 안 맞았을 때 그런 경우 외부적인 어떤 충돌이나 외부적인 어떤 폭발이나 외부적인 어떤 데미지 없이도 생물학적으로 뭐 이게 무슨 뭐라고 해야 될까? 뭐 내가 이제 이과가 아니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하겠는데 뭐 어떤 거기서 뭐 여러 가지 화학적 변화로 인해서 스스로 발화하거나 폭발해 버리는 경우. 자, 그리고 그 위에 어떤 물품들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운송이 뭐 한 달여 동안 바다에서 이제 항해를 하다 보니까
스스로가 소금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녹이 쓴다든지 아니면 곰팡이가 쓴다든지 습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이거 이제 이 얘기도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했죠. 선창 안에서 뭐 아니면 컨테이너 안에서 습기가 차는 경우. 그래서 이 습기에 의해서 화물의 멸실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패하거나 아니면 변질돼 버리거나 그 안에서 운송 도중에 그리고 변색되어 버리거나 이런 것들은 쉽게 화물이 부패하거나 변질될 수 있는 어떤 뭐 육류라든지 채소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해당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지연손해. 그래서 요거는 예시를 한번 볼게요. 테일러 대 덤바 1869년에 햄버거가 아니라 함부르크예요. 진짜로 햄버거로 읽히네. 진짜로 햄버거의 어원이긴 해요. 함부르크가 알고 있죠. 함부르크 스테이크가 영국 미국으로 넘어와서 햄버거 된 거잖아요. 그래요. 햄버거를 먹어야 되겠어. 제가 다이어트 하는 동안 안 먹은 음식 중에 대표가 햄버거인데 제가 햄버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햄버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는 일주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으로 햄버거를 먹어라. 그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먹어본 적도 있어요. 일주일까지는 아니지만 한 5일 정도 미국에 놀러 갔을 때 아침, 점심, 저녁. 아침은 아니었다. 점심, 저녁을 햄버거를 먹은 적이 있어요. 괜찮던데 나는. 전생에 미국 사람이었나 봐. 괜찮아요. 나는 밥 생각 별로 안 나더라고. 밥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근데 제가 다이어트 하는 동안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이제 끝났는데 유지하고 있는데 유지어트 중이죠. 다이어트 끝나고 이제 유지어트 중인데 한 3개월 동안 20kg 뺐죠. 20kg. 그래서 제가 군에서 제대할 때 몸무게보다 불과 한 2kg 정도밖에 더 많지 않아요, 지금이. 그래서 근데 다이어트하는 방법이야 설명을 했고 단백질만 처묵처묵했다 얘기를 했고 끊어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음식 중에 넘버 1이 햄버거예요. 넘버 2 라면, 뭐 그런 거죠. 피자, 치킨 이런 거 다 끊어야 되죠. 콜라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괜찮아요. 살 수 있어요. 어차피 먹어봐야 여러분들이 아는 그 맛이에요.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아니 햄버거 진짜 함부르크의 어원이 햄버거의 어원이 함부르크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되게 재미난 게 이 대상물도 고기야 고기. 식용육이에요 식용육. 이 함부르크에서 식용유를 적재한 선박이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항해가 현저히 지연됐다는 거죠. 폭풍우 때문에 지연이라는 사고가 발생했죠. 그래서 식용육이 부패되었어요. 운송의 지연으로 인해서. 이 폭풍우를 만나지 않았으면 적기에 목적지에 도착했을 것이고 부패되지 않았을 것이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 폭풍우를 피하는 바람에 바다에 버려졌다는 거죠. 부패해버리니까. 그래서 이 식용육의 손해가 해상 고유의 위험, 폭풍우라는 해상 고유의 위험이냐 아니면 항해의 지연이냐 라고 봤는데 이거는 뭐다? 지연되었기 때문에 화물이 부패했다. 폭풍우를 만나는 거는 만날 수 있다. 만날 수 있는데 그 폭풍우로 인해서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판사님 입장이 네가 폭풍우를 만났지. 폭풍우 때문에 어떤 화물이나 선박에 멸실이나 손해가 발생했어. 그러면 그건 보험자가 보상해줘. 근데 폭풍우 때문에 네가 운송이 지연됐어. 근데 그 지연 때문에 화물의 멸실 손상이 발생됐어. 그건 면책이야. 이 얘기인 거예요. 앞에 제가 저 칠판에 써놓은 게 이해가 안 되면 이 사례로 이해하면 돼요. 진짜 이 폭풍을 만났다 그랬잖아. 폭풍우 때문에 배가 물이 차고 화물이 물에 젖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보험자가 아마 보상해 줬을 거야. 해상 고유의 위험이니까. 근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운송이 지연돼 버려서 이 늦어진 것 때문에 화물이 멸실되는 거는 보상 범위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선주 등의 파산, 금전상의 책무 불이행 요거
신협회 저가 약관에서 보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불법 행위에 의한 의도적인 손상 파괴. 요거는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ICC-B와 ICC-C에서는 면책이고 ICC-A에서는 면책 위험에 빠져 있어서 ICC-A를 보험에 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 핵무기 당연히 면책이다. 자, 그 다음에 5조에 있는 면책 사항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5조는 뭐 간단합니다. 뭐 그렇게 내용이 좀 길어서 그렇지 사실 읽어보면 별거 아니에요. 5.1의 1 뭐예요? 선박의 불가망. 선박은 보통 항해에 그 적합하도록 항해를 견딜 수 있도록 뭐 선창이나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야 되고 선체가 있어야 되고 선원이나 선장이 탑승을 해야 되는데 이런 선박의 불감항으로 인해서 보험 목적물이 어떤 멸실 손상이 발생하게 된다면 선박의 가망성을 확보하지 못한 책임이 보험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자는 면책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12 이거는 뭐냐면 그 보험 목적물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로 하는 컨테이너나 운송 용구가 적합하지 않아요. 컨테이너가 뭔가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포장 용구가 문제가 있다든지 해서 화물에 멸실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고 1번 여기 위에 5.12라고 5.12에서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데 피보험자가 운송 간행이나 운송 계약 체결상 운송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 사실을 모르고 당한 경우에는 그건 좀 가혹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빼고 피보험자도 선박의 불가망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컨테이너가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때 보험자 면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고 생각해 보면 돼요. 피보험자라는 사람들은 하주죠. 하주가 운송인이나 선주한테 운송을 의뢰하잖아요. 그럼 얘가 잘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믿죠. 근데 이 운송인이 뭐 불가망을 했다든지 아니면 포장을 제대로 안 했다든지 뭐 컨테이너를 이상한 걸 썼다든지 해가지고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책임을 피보험자한테 물으면 좀 가혹하잖아.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야? 알고 했던 경우에 보험자가 면책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뭐 그 내용들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뭐 제가 설명을 쭉 해놨는데 MI 39조에서도 규정되어 있고 40조에 대해서도 규정되어 있다라고 쭉 되어 있고 여기 마지막에 제가 강조를 해놨습니다. 보험자는 피보험자 또는 그 사용인이 알지 못하는 불가망 부적합에 대해서 면책된다. 그러면 피보험자나 사용인이 알고 있었다. 그 경우에 대해서는 면책이 된다. 그래서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부분. 자, 그 다음에 6조, 7조가 있습니다. 6조는 전쟁 위험, 7조는 동맹 파워 위험입니다. 우리가 그 이탈릭 그 구증권 얘기할 때 이탈릭 서체 약관에 있었던 포획 납포 뭐 담보 뭐 그 약간 그 내용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6조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ICC-B하고 ICC-A가 좀 나뉩니다. 그래서 ICC-B와 C는 위에 있는 거, ICC-A는 내용이 좀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6에 세 가지가 있어요. 6.1이 있고 6.2가 있고 6.3이 있는데 6.1은 이겁니다. 전쟁, 내란, 혁명, 반역, 반란. 되게 폭넓게 얘기하고 있죠. 전쟁, 내전, 이거 내란이 내전 말이에요. 시빌워, 내전. 그리고 뭐 어떤 혁명이 발생한다든지 반란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국내의 어떤 다양한 교전 내지는 교전 행위 뭐 다양하게 쭉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행동으로 이러한 행위에 의해서 화물이나 선박에 어떤 멸실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그러면 보험자 면책. 자, 두 번째 포획, 납포, 강류, 억지, 억류. 포획당하거나 배를 뭐 아니면 납포당하거나 아니면 항구나 항해 중에 더 이상 항해를 더 지속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붙잡히는 경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보험자 면책입니다.
자, 세 번째, 유기된 기뢰, 어뢰, 폭탄. 바다에 여기 뭐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뢰 같은 것들 아니면 기뢰 같은 것들 바다에 그런 게 있어요. 그 어뢰 같은 경우에는 유기되는 경우가 드물데 기뢰 같은 경우에는 기뢰가 뭐냐면 이렇게 바다 위에 둥둥 떠다니는 폭탄이에요. 뭐 해군 나오는 친구들은 알 텐데 이게 어뢰는 어뢰 자체에 추진력이 있어서 배에서 쏘면요 그 방향으로 얘네가 자체적인 추진력이 있어서 이렇게 쭉 나가는 게 바다 속으로 나가는 미사일 같은 게 이제 미사일은 아닌데 로켓 방식이 아니니까 자체적인 그 추진력으로 쭉 나가는 거예요. 바다 속을. 근데 기뢰는 뭐냐면 폭탄인데 바다의 폭탄이라서 상대방 국가의 전투함이나 상선을 공격하기 위한 폭탄인데 얘네가 어떤 거냐면 이렇게 툭 떨어뜨리면 수심 근처나 아니면 해수면에서 좀 가까운 이 바다 밑 속으로 떠 있어요. 그냥 이렇게 떠 있다가 지나가는 배가 오면 부딪혀서 폭발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뢰인데 그 세계 1, 2차 대전 이럴 때 이제 아무래도 상대방 국가의 전투함이나 함정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서 바닷속에다가 막 투하해 놓은 기뢰 중에 뭐 조류에 떠내려가거나 뭐 등등 유실되거나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다가 꽝 해가지고 폭발을 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험자가 면책한다. 그런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쟁 행위나 전쟁과 유사한 압류, 억지, 억류, 그리고 전쟁 병기죠. 기뢰나 어뢰 같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 목적 피보험자에 대해서 면책을 하게 되는 내용인데 여기 보면 밑에 ICCA 해가지고 6.2가 또 따로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ICCA의 경우에는 위에 있는 6.1하고 6.3은 똑같고요. 6.2만 달라요. 6.2만 요 조항이에요. ICCA는. 그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 갈로안이 추가되었어요. 갈로안이.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해적 행위를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해적 행위를 제외한다. 자, 그러면 ICCA는 해적 행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멸실 손상에 대해서 보상해준다? 안 해준다? 해주겠죠. 왜? 면책에서 지워버렸으니까. 면책에서 제외한다고 그랬으니까. 해적 행위는 뺀다. ICCA는. 빼면 어떻게 돼? 면책 조항에서 빠지는 거죠. 뺀다는 말이. 그럼 면책 조항에서 빠지면 ICCA는 보상 범위로 들어온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해적 행위에 대해서 ICCA는 보상을 해주고 ICCB와 C는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전쟁 행위란 게 분명히 발생하는 사건 사고고 이게 발생했을 때 피보험자의 재산이나 피보험자의 화물 선박에 큰 피해가 발생하면 경제적 이해관계가 손실이 되고 피보험이익이 상실되는데 보험자가 그걸 손 놓고 있을 것이냐. 그래서 필요로 한 게 저기 지금 맨 마지막 줄에 있는 마지막 줄이 아니라 마지막 앞에 있는 협회 전쟁 약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전쟁 약관을 특약으로서 들면 특약으로 든다는 게 아무래도 보험료가 비싸지겠죠. 그래서 보험료를 좀 더 내고 특약을 들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전쟁 행위로 인한 어떤 피해에 대해서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보험자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특약을 들어서 내가 좀 더 많은 보험료를 내서라도 전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조 여기는 동맹파업 면책입니다. 첫 번째, 동맹파업자, 직장 폐쇄를 당한 노동자의 노동분쟁 아니면 폭동, 소요사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한 것. 어떤 항구가 그 기능을 정지당한 사건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역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운송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돼서 어떤 비용이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 보험자가 면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뭐 같은 내용이지만 동맹 파업자나 그런 노동자들에 의한 폭동이나 소요의 결과로 발생한 것.
7.1은 이 사람들이 일으킨 사건이고요. 그래서 caused by striker죠. 파업자에 의해서 발생한 멸실손상. 그리고 두 번째는 파업, resulting from strike죠. 파업의 결과로서 운송을 못하게 됐다.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자, 그리고 7.3 요게 이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내용인데 뭐다? 일체의 테러 행위. 일체의 테러 행위. 일제의 테러 행위. 테러 행위로 발생한 것에 대한 멸실손상. 전쟁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테러는. 좀 다르게 봐요. 군사적 행동과 테러는 좀 다릅니다. 전쟁 행위란 거는 국가 대 국가 혹은 국가 대 군사 단체 간의 어떤 교전 상태를 말하는 거고, 테러는 목적이 민간인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민간인을 향해서 무차별적인 어떤 공격, 파괴, 살인 이런 것들이 테러 행위죠. 그래서 좀 다르게 봅니다. 전쟁 행위, 전쟁 위험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 와 있어요. 테러 행위. 자, 그리고 7.4 정치적, 사상적, 종교적 동기에 의해서 행동하는 자에 의해서 발생한 것. 대표적으로 뭐 있을까요? 폭탄 테러, 자살 폭탄 테러. 그렇죠. 그런 것들. 종교적 동기죠. 스스로의 종교적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명 재산을 해치죠. 그게 과연 구원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행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멸실손상에 대해서 보험자가 면책된다. 이거 지금 면책조항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시간 얘기하고 있는 거 4조, 5조, 6조, 7조 보험자가 보상해 주는 거 아닙니다. 보험자 면책이에요. 보험자가 보상 안 해주는 겁니다. 아니 테러 행위 했는데 이거를 보험자가 보상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보험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특약을 만들어 놨으니 특약을 드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 협회 동맹 파업 위험 약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특약으로서 가입해 가지고 보험료 더 내면 이런 것들 보상받을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보험 운송 기간인데 요거까지 하고 오늘 마칠게요. 자, 운송 약관입니다. 운송 약관. 운송 약관이 텍스트가 긴데 요 텍스트 긴 거를 정리해 놓은 그림이 여기 16번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이에요. 운송 기간, 보험 약관으로는 운송 기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보험 기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험자가 보험자의 책임, 보험자의 담보가 지속되는 기간을 우리가 보험 기간이라 하고, 그 보험 기간에 대해서 신협회 적하 약관에서는 제8조 운송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협회 적가 약관에서는 1조에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항구에서부터 웨어하우스부터 웨어하우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신협회 적가 약관 특히 2009년 버전에서는 82년 버전도 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제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요 지금 위에 있는 텍스트들은 2009년도 버전의 운송 약관, 그러니까 보험 기간에 대한 설명이고요. 보험자의 책임이 언제 시작해서 보험자의 책임이 언제 끝나냐를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 위에 하살표 그어진 게 있어요. 저 위에. 그리고 여기 밑에 짧은 하살표가 그어진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적하보험, 협회 적하 약관을 얘기했고,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협회 전쟁 약관 특약이 있다 했고, 협회 동맹 파업 특약이 있다고 했어요. 요 세 가지 ICC, 쉽게 말해서 ICC ABC하고 IWC, ISC. ICC가 협회 적하 약관이죠. IWC가 뭐예요? 우리 아까 특약으로 들어야 된다는 전쟁 위험 약관. 그리고 ISC가 또 특약으로 들어야 되는 동맹 파업 약관이에요. 요 세 가지에, 세 가지가 아니죠. 뭐 5가지죠. 굳이 따지면. 이 5가지의 보험자의 보험 기간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뭐 5개가 다르다고 하기엔 또 애매하네. 뭐만 다르냐? 얘만 달라요. 얘만. 전쟁 위험. IWC만 다릅니다.
전쟁 위험에 대해서 보험자에게 특약 드는 거, 그것만 보험자의 책임 기간, 보험자의 담보 기간이 조금 짧습니다. 어떻게? 해상 구간에만 적용됩니다. 해상 구간에만. 자, 나머지 ICC, ABC 그리고 협회 동맹 파업 약관 ISC는 어디냐? 똑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그래서 여기는 시작점. 시작점을 시기라고 하고요. 기간의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저기 끝나는 점은 보험 기간의 끝나는 지점, 종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냐? 시간적 개념으로서 설명하기보다는 이벤트로서 설명하고 있어요.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시작이 돼서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하면 끝난다. 그럼 그 어떠한 이벤트가 했을 때 시작되느냐? 여기 설명하고 있죠. 창고, 장소, 보관 장소에서 운송을 시작하기 위해서 운송 차량이나 운송 용구에 적재시키기 위해서 하물을 최초로 이동시킨 때, 컨테이너에 하물을 집어넣기 위해서 창고에 있던 하물을 움직이기 시작한 때부터 보험자의 책임은 시작됩니다. 그렇게 해서 운송 용구에 담기고 육상 운송을 해서 해상 운송을 하고 양육항에 도착해서 양하하고 그리고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되고 해서까지 지속적으로 통상의 운송 기간 내도록 보험자의 책임, 보험자의 커버는 계속 지속이 돼요. 그러다가 목적지, 최종 목적지에 도착을 했을 때 네 가지 사유 중에 그 어떠한 것이 먼저 발생하면 보험자의 책임이 끝납니다. 자, 첫 번째, 목적지에서 최종 창고 보관 장소에서 운송 차량이나 운송 용구로부터 양육을, 하물을 내리는 것을 완료시킨 때에 끝납니다. 이거는 컨테이너에서 하물을 내리기 시작해서 다 내려서 그 작업이 끝났을 때를 말해요. 그 컨테이너가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가 아니라 그 컨테이너에서 하물을 다 내려서 하차시켜서 그 작업이 다 끝났을 때 보험자의 책임이 끝납니다. 이게 일반적인 가정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가정. 두 번째, 통상의 운송 가정 이외에 보관을 위해서나 할당 또는 분배를 위해서 사용할 것을 선택하는 창고 보관 장소에서 하물이 내려져서 적재를 그 양육 작업을 해가지고 그 양육 작업이 완전히 완료한 때, 이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중간에 그 말이 있습니다. 보관을 위하거나 할당 또는 분배를 위해서. 요게 무슨 말이냐면 LCL 하물에 해당이 됩니다. LCL 하물은 하나의 하주가 하나의 컨테이너를 다 못 채우기 때문에 여러 하주의 하물이 혼재되거나 분배되는 작업이 필요로 합니다. 그 혼재하고 분배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를 컨테이너 프라이 스테이션 CFS라고 하는데, CFS에서 LCL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 하물의 컨테이너에서 내려져서 분배 작업을 합니다. 그 경우에 보험자의 책임이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통상의 운송 과정 이해. 그러니까 통상의 운송 과정이라는 게 그 첫 번째 있는 박스를 말하는 거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통상의 운송 과정 이해에 보관을 위해서 운송 차량이나 운송 용구가 혹은 컨테이너가 선택된대. 우리 컨테이너가 누군가에게는 안전한 집일 수 있다 그랬죠. 컨테이너 하우스. 그래서 컨테이너가 철로 만들어져서 일종의 창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컨테이너에 담겨 있는 하물을 컨테이너에서 뺄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컨테이너에 담겨 있는 상태로 뭐 좀 장기간 보관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선택되어질 때 보험자의 책임이 끝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박스, 양육항의 본선 양육 후에 60일이 경과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 저 네 가지, 위에 세 가지 있죠. 이벤트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 가지가 하물이 최종 목적 양육항에서 하물이 본선에서 내려져서 60일이 도래하기 전에 1번, 2번, 3번 중에 어느 하나라도 뭔가 이벤트가 먼저 발생하면 그때로부터 보험자 책임이 끝나고요. 1번, 2번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시간이 60일이 경과하게 되면 그때부터 보험자 책임이 끝납니다. 이게 시기에서 종기예요. 협회 전쟁 위험 약관은 좀 달라요. 언제?
하물이 본선에 적재됐을 때부터 하물이 본선에서 양육될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해상 운송 구간만 포함을 하는데 협회 적하 약관과 협회 동맹 파업 약관은 하물이 운송을 하기 위해서 시작된 지점부터 끝나는 지점까지를 보험자의 책임 구간, 이 책임 구간 동안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해서 피보험 목적물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해서 보험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거는 82년도 약관하고 2009년도 약관의 차이입니다. 82년도에서는 그냥 창고를 떠날 때부터였어요. 근데 2009년부터는 창고에서 운송을 개시하기 위해서 하물이 처음부터 움직이는 대로 범위가 확장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화물을 창고에서 컨테이너 차량에 실는 과정 속에서 화물을 적재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 화물의 멸실 손상 파괴에 대해서 82년도 버전은 책임을 안 져줘요, 보험자가. 근데 2009년도 버전은 해줍니다. 왜? 화물이 이동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2009년도에 4가지 사유. 그래서 3가지 1, 2, 3번은 어떤 상황이죠. 장소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1번은 통상적인 가정, 2번은 CFS, 3번은 컨테이너를 보관 용도로 쓰기 위해. 그 상황이 발생하면 보험자 책임이 끝나고 4번은 시간적 흐름이 다 하게 되면 발생하는 보험자 책임의 종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사항들은 목요일 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